오늘 이게 핵심이죠. 국가정보원 개혁. 예. 개혁안 이번에 통과된 거죠? 지금 하고 이제 1월달 올해 들어와서 이제 다시 이제 여야가 합의를 본다는 건데, 네. 한 가지 제일 위에. 이것이 문제다. 이것이 문제다. 자, 1번. 국회 정보위 상설화가 왜 문제입니까? 어느 나라에도 정보위를 상설화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왜 특히 그렇습니까? 선진국. 왜냐하면 이거 지금 정보위를 상설화하겠다는 소리는 뭐냐면 정보기관이 운영 상태를 상설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상설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소리는 국회 안에 네. 통제 안에 넣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국정원장이나 국정원 차장이나 담당 국장들을 불러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럼 그게 정보기관입니까? 그게 통일부지 그게 정보기관이겠습니까? 이거 어느 나라에서 국가정보기관을 불러다 놓고 매일 와서 이거를 보고하라고 하는 그게 사실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미 정보기관인 걸 포기해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대로 그죠? 여기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국회법 54조에도 있어요.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거. 이 국회 정보위에서 정보기관의 활동을 이야기한 거는 비밀을 지키라는데 어느 의원들이 비밀을 지킨 적이 있습니까? 나와서 국정원장이 보고를 한대 하면 이렇더라. 기자들한테 다 얘기하죠. 다 불러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때마다 국정원이 활동이 다 그대로 되면 가장 큰 문제점이 뭔 줄 압니까? 뭡니까? 군소정당도 정보위 상임위원회에 들어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합진보당이 거기에 들어간다 그러면 앉아서 고스란히 국가정보원이 뭘 하고 있고 뭘 하고 있다는 걸 알면 그거를 또 어디다가 대주지 않는다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정보원 있으나 마나죠. 다 노출되는 행동을 하는 정보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정보기관임을 포기한 거다. 정보기관을 포기한 거죠, 그거는. 네, 상설화는 문제가 크다. 예. 이게 다 통과된 건 아니고 지금 논의 중이죠. 예. 자, 국정원을 예산인데요. 예산. 네, 예산입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예산. 예. 니은이죠, 니은. 예. 예산 항목을 공개를 하라는 건데, 네. 예산 항목을 공개하라는 얘기죠. 국회에서, 그러니까 총 예산. 네. 예를 들어서 국가정보원이 이번 올해 1조를 쓰겠습니다. 네. 그거는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디에 썼습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국에 나가 있는 네. 북한 어느 참사관으로 한테 돈을 2천만 원을 줬습니다. 거기서 네. 정보를 캐기 위해서. 그러면 그것이 나오면 국회의원들이 가서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오늘 북한 어느 외교관한테 한 2천만 원 줬다 그래요. 그럼 북한이 그 사람을 놔두겠습니까? 금방 잡아가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식으로 정보기관이 예산을 세세히 들여보겠다. 내력을 쓴 거를 먼저 하겠다. 그러면 정보기관이 북한하고만 상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미국도 상대할 거고 일본도 상대할 거고 중국도 상대할 건데 그러면 중국 어디다가 돈을 얼마큼 썼어? 그거 어디 썼는데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예산을 공개하고 활동을 공개하겠다는 거는 국가정보원을 포기하는 거다. 국가정보원을 포기하는 거다. 이건 일부 예산 아닙니까? 전체 예산 아니죠? 예산 항목을 들여다보겠다는 그게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거죠. 예산 항목 전체를. 네. 네. 자, 세 번째가 뭐예요?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이강하는 거. 이거는 이강 안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된 건데 예를 들어서 일각에서는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검찰이나 경찰에 넘기자. 네. 그런데 검찰이나 경찰은 순환 근무를 합니다. 내가 서울에만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검사. 네. 경찰도 계속 좋은 데만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순환 근무를 하는데 그러면 또 새 사람을 갖다 놓고 교육을 시킨다는 건데 그걸 또 지나가지고 지금 국정원의 이 간첩들 잡는 사람들이 다 20년씩 거의 새로 들어간 사람들도 있지만 거기에 시니어들은 20년, 25년씩 그것만 들여다본 사람들이거든요. 네. 사람을 보고 눈동자를 보면 저 사람이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 그것까지도 아는 사람. 이런 거를 알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어떤 사람이 해외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탈북자로 위장하고 조선족이 들어왔어요. 근데 아니면 탈북자로 가장하고 북한 정찰총국이나 225국에서 들어왔어요. 그거를 잡아내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간첩을 2년, 3년 동안 준비해서 예를 들어 지금은 어느 학교를 다녔다 그러면 어느 학교에 포플라 나무가 어디에 있고 벤치가 어디에 있고 선생님 이름이 뭐고 다 암송을 해서 온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근데 그거를 새로 모르는 사람이 가서 말하면 이 사람이 귀순자야? 이거 뭐 아니면 조선족인가? 아니면 간첩인가?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지금 이 간첩들이 수준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옛날에는 이렇게 뭘 땅굴 파가지고 거기 난수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잡아가고 간첩 잡으면 항상 나왔던 드보크라는 게 이제 러시아 말로 무슨 이제 은신처라는 소리인데 네. 거기다 난수표 넣고 권총 넣고 라디오 넣고 이젠 그렇게 안 하거든요. 해외 서버를 둔 어떤 외국 메일에다가 암호를 해가지고 메일을 시시각각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건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따라가지 못해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그 이야기 참 못할 것 같은데 제가 준비해 놓은 것도 더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감청이나 네, 요거 아닙니까? 준비한 거? 예, 준비한 거. 네, 맞죠? 예. 네. 이거 다 뜯고 시작할까요, 그냥? 예, 시간이 얼마 없는데 그냥 1번부터 세 개 1번부터요. 뜯고 얘기를 하죠. 통신비밀보호법, 예. 국가사이버테러 방지법, 국가대테러활동기본법.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이 1993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네. 이거 삐삐 쓰고 왜 응사, 네. 응답하라 뭐 이거 있지 않습니까? 1994처럼 삐삐 쓰고 유선전화를 쓸 때 만들어 놓은 법인데 지금 공중전화에 들어가서 전화가 오는 사람이 어디 있고 그렇죠? 없죠. 지금 모든 비밀 내용들이 그 무선 인터넷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법은 93년도에 제정이 돼서 아직 한 번도 개정이나 제정이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클라우드 서비스나 인터넷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당 기관이 들여다 볼 수가 없어요. 특히 서버를 외국에 둔 거면 더욱이나 우리가 가서 들여다 볼 수가 없다고. 법 때문에. 법 때문에. 불법이니까. 불법이고. 그리고 지금 간첩들이 유선전화를 가지고 공중전화나 이런 집전화를 가지고 내일까지 63빌딩 폭파해 이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런 걸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을 해서 이게 무슨 내용이 들어가는가 하면 2005년도인가요? 불법 감청 사건이 있어 그때 노무현 정권 시절에 신건 원장이랑 막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때 휴대폰 감청 장치를 몽땅 폐기하고 없답니다 지금. 네. 그런데 통신 회사들에도 그거를 설치하라 그래도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설치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 또 국정원이 그걸 설치하겠다 그러면 또 난리를 칠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 어떤 공공의 자산에다가 합법적으로 감청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영장을 발부해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장비도 없고, 지금 휴대폰으로 펄펄 날고 있고 외국 서버에 준 비밀 메일을 주고받고 있는데. 이 법을 그러니까 빨리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바꾸거나 개정을 해야 돼요. 개정해야 된다. 예. 자, 국가사이버 테러 방지법, 이것도 빨리 법을 바꿔야 됩니까? 법을 만들어야지. 이건 만들어야 되죠. 북한이 3대 전력을 김정은이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핵전력, 미사일 전력, 사이버 전력입니다. 사이버는 머리 좋은 애들 한 2, 3천 명만 모아놓으면 한국 그냥 인터넷 공간, 사이버 공간 휘젓고 돌아가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국정원 댓글 가지고 지금 우리가 우리 이렇게. 국정원 댓글 가지고 1년 동안 싸웠고, 네. 4대강을 선전했느니, 마느니,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북한이 4대강을 자꾸 비난을 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방어 차원에서 했다는 거고, 야당이나 일부 판사들, 재판정에서 검사들 이야기는 아니다. 그거는 정부 논리를 옹호한 거다. 그러니까 불법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 경계선도 애매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하여튼 그 틈을 타서 지금 사이버상을 아주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자기들 세상이죠, 그냥. 농협 사건도 있었고 디도스 사건 많았죠. 여러 은행들이 있었으니까 이제 하다못해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 같은 거 사이버 공격을 한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 신호등, 서울시 교통 신호등만 장난을 친다고 그러면 엉망이 되는 거죠. 엉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좌 그런데 이체만 엉망으로 만들어도 엉망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건데 다른 나라에는 지금 이런 법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법들을 없다. 이거를 빨리 제정을 요거 해서 통신비밀보호법은 개정을 빨리 하고 개정하고 요건 만들고 빨리 제정하고 만들어서 정말 제정. 국가적인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된다. 자, 국가 대터럽 활동 기본법 이건 뭡니까? 지금 혹시 삼성 코엑스몰 같은데 가보신 적 있습니까? 많이 가봤죠. 결혼식도 있고 그게 많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냥 사람이 많다. 그 생각만 드십니까? 이런데 만약에 테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 만약에 네. 거기에 북한이 지하드나 팔레스타인 어떤 나라라는 걸 아니고 네. 거기에 그 어떤 테러 조직이 있어요. 네. 그런 조직들이나 그 어떤 회교 국가들의 나라들의 돈을 많이 줘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들어와서 자폭을 하게 하든가 아니면 밤에 타이머를 갖다 놓고 설치했다가 거기서 뭔가 터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 나라가 패닉입니다. 그 고속터미널, 북한에서 지금 훈련을 그렇게 한대요. 역전이나 지하철역에서 폭탄을 터뜨리는 훈련을 한다는 거거든요. 고속터미널역에 아침 7시나 저녁 6시 반에 가서 터뜨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우리는 국가 테러를 막기 위한 법 하나 제대로 정비를 하지 않고 정치권은 밤낮 지금 앉아서 진흙탕 싸움이나 하고 있는데 댓글 얘기만. 여야를 떠나서 정말 그거 굉장히 이런 게 없습니까? 대터러 활동 기본법이? 기본법이 없습니다. 대테러 활동 기본법이 없고 이런 이 법이 있어야 이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예를 들어서 국방부 장관 밑에든 국정원장 밑에든 이런 대테러 센터를 만들어 놓고 대테러 센터에 테러가 발생할 징조가 보이면 국가의 무슨 대테러 위기 경보 1, 2, 3급을 발령하고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지 자각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솔직히 사람 많은데 정말 공휴일 같은 데랑 잘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저는 북한의 습성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일이 터지면 얼마나 많은 인명의 손실이 일어나겠느냐. 국회가 이런 중요한 일들을 하지 않고 앉아서 무슨 댓글이 어떻고 무슨 정말 기가 막히고 정말 옥장이 무너지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세 개 법만이라도 올해 여기다 저는 북한에서 탈북자니까 북한 인권법 플러스 알파로 하나 해서 4개 법만 정말 채택이 되면 국회 짝짝짝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북한에서 한 15년 외교관으로 생활했고 한국에 와서 안보 전문가로 22년 동안을 일해왔는데 이런 법들 하나 제정이 되어 있지 않고 구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전철에서 그 어떤 다중 이용 시설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힌다. 겁도 없다. 정말 겁도 없다 대한민국. 바로 여기서 50km, 60km 떨어진데 저 사람들이 밤낮 무너뜨리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밤낮으로 머리를 싸매고 훈련을 하고 생각을 하고 뚫고 들어올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정치권에서 밤낮 저 일만 하고 있으니. 아까 기가 막힌 이 3가지 이야기. 예? 국회 정보에 상설하는 이게 국가정보원을 포기하는 일이고 예산항목 공개하는 이게 원래 비밀 요원들인데 예? 국가 공작도 해야 되고 국가 이익을 위해서 말 못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 곳인데 네 대공수사권 이건데 여기다 하나 더 첨부할까요 제가? 예. IO 출입 금지가 전 세계에 어떤 정보기관도 없답니다. 어디는 출입해라, 어디는 출입하지 말아라. 지금 IO 출입 금지 여러 가지 민간업체 못하게 돼 있는데 그런 걸 하면은 그거는 국정원이 아니죠. 정보원이요. 어디는 가고 어디는 못 가고 이런 기준을 가진 데가 전 세계에 없다 들었는데. 국가정보원 안에 네.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게끔 그건 해야죠. 강력하게 만들어 놓고 네. 그걸 안 지키면 파면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정보활동, 합법적인 정보활동도 하지 못하게 하고 정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생겼고 알로 사건 같은 거나
중요한 간첩 사건을 하는데 휴대폰도 감청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나라가 정말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이게? 그것도 북한하고 지금 우리가 우리가 지금 총뿌리를 맞대고 총뿌리를 맞대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